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7화를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사태를 헤쳐나가면서 일과 육아 그리고 신앙생활을 병행하고 계시는 30대 육아하는 아빠, 줄여서 육아빠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내성적이고 소심한 남자, 오늘도 스마일하자 워킹팜 스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웃음 터진 게 이렇게 자기소개 성의 있게 준비하신 분 처음 봐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게스트분 중에 가장 성의 있게 준비를 그러니까. 하셨습니다. 저 반성할게요. 맨날 그냥 마르타예요 정도 했는데 반성해야겠어요. 아니에요. 마르타님도 계속 뭐 유덕한 여인이 되고 싶은 뭐 흔녀. 제가 자꾸 그 할 때마다 마르타님께 여쭤봤던 게 제가 잘못 자꾸 듣는 거예요. 첫 화 때 대한민국 흔녀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 큰녀라고 들어서 다시 여쭤봤던 거거든요. 네. 유덕한 여인도 그때 잘 기억나는데 뭔가 다르게 들어서 여쭤봤던 건데 그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발음이 좀 섹시하죠. 맞아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스마일하자님 월급날 언젠지 여쭤본다는데 지금 바로 여쭤볼까요? 월급날이 혹시 며칠이신가요? 월급날은 네, 10일이고요. 와, 저 겹쳐요. 별로 안 좋다. 이러고. 스마일님 섭외를 제가 처음부터 엄청 미고님한테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딩크족이잖아요. 히딩크요? 진짜 억울하네요. 웃었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딩크족인데 왜냐면 네. 딩크족을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딩크족은 아이 없이 두 부부가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가족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히딩크 말고요. I'm still hungry. 빨리 끝나고 밥 먹읍시다. 그러니까요. 제가 딩크족인데도 스마일님 육아하시는 거 보잖아요. 그럼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육아하는 엄마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육아하는 아빠는 솔직히 전 주변에서 처음 본 케이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흥미롭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장을 잃으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 무급휴가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다 치열하게 살고 계신데 스마일님도 되게 한치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 얘기 들으면은 많은 분들이 좀 위로를 받으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모셨어요. 그래서 우선 스마일님 현재 무슨 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본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납품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와. 본업은 버블 아티스트라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름은 되게 있어 보이는데 사실 그냥 버블쇼 아저씨, 버블쇼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겸손하시다. 근데 유아체육? 네네, 유아체육. 그거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저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미고님하고 같은 체육 아닌가요? 그쵸. 저도 원래 체육과 다니다가 특수체육과로 편입을 한 건데 저도 체육과에 있을 때 두 가지 길을 가려고 했었는데 첫 번째가 웨이트 해가지고 헬스 트레이너를 하려고 했었고 한 가지가 유아체육이었어요. 그중에 이게 회사 이름인데 트니트니라고 사실 유아체육보다는 영아체육에 가까운 건데 그게 이제 영아들의 제가 졸업하려고 할 때쯤에 그런 영아들에 대한 체육이 약간 붐이 있으려고 하던 시절이어가지고 근데 그게 제가 되게 잘 어울리고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잘 어울리세요 진짜. 네. 그쪽도 생각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유아체육 같은 경우에는 스마일님이 저보다 어쨌든 더 빨리 졸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뛰어들으셨지만 제가 졸업했을 때 유아체육은 약간 포화 상태 그래서 들어갈 곳이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스마일님 위너네요. 그렇죠. 먼저 들어가셔서 그렇죠. 네, 맞아. 제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역시 선빵. 싸움도 선빵이죠.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무게도 만만치 않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코로나라는 짐까지 얹으셨는데 올해 코로나 사태 이후로 혹시 언제가 가장 힘드셨나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그 과정을 이겨내셨나요? 못 이기셨나요 혹시?
네, 지금도 이겨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저희 집 가장은 제가 아니고 저희 재정부 장관님이신 저희 와이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수주부인 걸로 결론 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힘들었던 거는 사실 별로 없긴 한데요. 네, 저는 원래 올해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같이 하기로 했던 협력 업체가 있었거든요. 이제 법을 하고 이제 좀 과학 쪽 하시는 분이 좀 접목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거의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제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이제 그분은 계속 좀 기다렸다 하시길 원했는데 저는 이제 빨리 이제 손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거 말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사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그분은 이제 어떻게 그분 회사는 이제 큰 회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개인 회사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그분이 저를 손절하기는 편하지만 제가 그분을 손절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또 어떻게 저를 바라볼지 모르니까 네 근데 뭐 우선은 뭐 이미 지나간 거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사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흐지부지 끝난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 때는 네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아무래도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지 않을까. 네,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하는데 우선은 저는 이제 1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그 본업에 타격을 받으신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물론 그 재정부 장관님이 계시긴 하지만 요즘은 아시겠지만 외벌이로 사실 먹고 살기 되게 힘들어요. 아시죠?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맞벌이를 이제 계속 해 나가셔야 되니까 이제 다른 회사를 들어가신 거잖아요. 혹시 그 과정에서 청원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청원 기도라기보다는요.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냐고. 그러니까 왜 안 힘들었냐면은 사실 제가 잘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승승장구해가지고 잘 나갔으면 이게 타격이 굉장히 큰데 뭐 1,000만 원씩 벌던 사람이 100만 원 벌면 힘들지만 뭐 100만 원씩 벌던 사람이 뭐 2-30만 원 벌면은 그렇게 타격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별로 뭐 힘들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 스마일 하자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잘 나가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잘나신 분인 것 같아요. 저 지금 그 생각했어요. 약간 마인드가 꽉 찼는데? 왜냐면은 제가 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분명히 스마일 하자님처럼 뭐 그냥 예시로 100만 원을 벌다가 30만 원을 버는 거는 타격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100만 원 벌다가 30만 원 번 사람 중에서 스마일 하자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진짜 내 인생은 어디까지 바닥을 치냐, 내 인생은 진짜 쓰레기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스마일 하자님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는 아마 1,000만 원 버시다가 100만 원으로 떨어지셨어도 그 안에서 분명히 의미를 찾으시고 분명히 더 의미 있게 살아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다음에 신기하네요. 사람이 자기 수중에서 5만 원이던 10만 원이던 비게 되면은 되게 좀 속상하지 않나요? 그쵸. 속상하죠. 네, 근데 원래 뭐 바닥이셔가지고 뭐 별로 타격이 없으셨다니까 그냥 스마일님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 느낌? 제가 방송에서 개그맨들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옛날 꿈이 개그맨이기도 했었고, 근데 예전에 개그맨 이봉원 씨가 빚을 정말 많이 졌던 거 아시죠? 박미선 씨가 부인인데 그 빚 다 갚고, 근데 옛날에 그 박미선 씨가 이봉원 씨 일화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후배랑 같이 이봉원 씨가 술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뭐 이봉원 씨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가지고 골든벨을 했대요. 그래서 그 후배가 너무 걱정돼서 아니 선배님 지금 빚이 많으신데 이렇게 어떻게 하셔도 되냐고 했더니 빚이 5억이든 5억 100만 원이든 있는 건 똑같다고 이런 식으로. 아 진짜요? 그러니까 굉장히 멘탈이 튼튼하신 거잖아요. 진짜 저 지금 깜짝 놀라서 그렇구나. 오. 네, 이렇게 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데 그래도 인간이니까 원망스러운 순간 없으셨어요?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는 부정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 탓을 해본 적은 없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네.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근데 하나님 탓 안 하지만 남 탓은 좀 잘하는 편이고 내 탓도 많이 하는 편이고. 네 이상하게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사랑은 했나 봐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만. 그래서 근데 결론은 남 탓 내 탓도 아니고 사실 내 탓이더라고 대부분은. 코로나 때는 살짝 좀 다르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내 탓이라고 많이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정신 건강에 우선 좋아요. 남 탓하면은 정신 건강에 정말 해롭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남 탓할 때는 남이 변해야지 제가 편한데 내 탓할 때는 그냥 저 존재만으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좋으니까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스마일님이 그러면 맨 처음에 그 버블 아트 하셨죠? 네네네. 그 다음에 쿠팡 잠깐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쿠팡 기사님 새벽에 맞죠? 네네네. 그 가장 쿠팡 핫했을 때 일하셨나요? 그렇죠. 그때 일하셨군요. 그럼 쿠팡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들어가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 네네, 머물고 계시는. 그럼 쿠팡 그 새벽에 하실 때 그때도 그러면 안 힘드셨어요? 왜 나 자꾸 왜 끝을 보고 싶어가지고 바닥이 보고 싶을까요? 근데 그건 사실 돈이 잘 안 됐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영원이잖아요. 영원. 제가 1월, 2월, 3월까지 이제 매출이 0이었어요. 0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아까랑 똑같은 말이죠. 0이었는데 이제 뭐 100만 원 정도 이제 뭐 70만, 80만 버니까 돈이 되는 일이 있네. 그러니까 사태가 진짜 어려우니까 아예 제가 했던 일과 관련된 일을 아예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 그때 처음 막 터졌을 때는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없었죠. 이제 뭐 채용 같은 것도 아예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쿠팡. 몸으로 할 수 있는 일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 자가가 있으니까 자가용이 있으니까 그걸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됐고 주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육아도 좀 해야 되고 이제 와이프가 좀 늦게 퇴근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빈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갔다 오면은 이제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새벽으로 돌려서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이게 뭐 새벽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이제 2시간 만에 끝나요. 일이 많을 때는 이제 뭐 한 7시간씩 하고 하는데 결론은 이제 대신에 이제 내가 한 만큼 버는 거니까 2시간이면은 뭐 3만 원 벌 때도 있고 진짜 그러니까 잠은 못 자는데 차라리 그냥 길게 하는 게 좋죠. 왜냐 한 번에 일하고 어차피 자야 되니까. 근데 막 애매하게 막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고 하면은 이제 오히려 더 그게 손이었죠. 근데 보통 육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24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하는 거랑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육아를 하시고 새벽에 또 일을 하시고 그런 거는 사실 풀타임 아니에요? 풀타임 근무자 아닌가요? 여기도 빠진 게 이제 저의 이제 수호 천사분이신 이제 어린이 선생님이시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할 때는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제 저는 어린이집 보내는 시간 자는 시간이죠 사실. 자고서 이제 아이 오면은 조금 놀아주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갔죠. 그렇게 살면 제가 사실 그 전까지 좀 안 좋은 케이스들을 많이 듣고 봤는데 우울증 걸린다고 하던데 애만 보고 4시간 없이 이렇게 지내면 뭐 그렇게 좀 우울하시거나 힘드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어요? 저 지금 제 표정이 더 우울해지지 않았어요? 저 지금 들으면서 어떻게 진짜 그걸 이겨냈을까? 저 지금 약간 제가 더 속상해요. 솔직히 얘기 들으니까.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혼자 어떻게 보면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아니니까 이제 와이프가 있으니까 이제 와이프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 오히려 육아를 덜 했어요 사실. 왜냐면은 이제 피곤하고 고되니까 와이프 퇴근하고 나서도 너가 좀 봐라 좀 봐주세요. 네 하고 저는 이제 약간 쉬거나 이제 막 이렇게 막 개인 자유 시간을 조금 더 누리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와이프가 야, 일하지 말라고 그냥 일하지 말고 그냥 애 더 보라고 나 자기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죠 약간. 혹시 스마일님 아내분 막 한 달에 800씩 버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럼 쉬셔도 되는데. 그니까요. 그래서 쉬어 괜찮아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막?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저희 와이프도 그렇게 욕심은 없고 욕심은 없어서 뭐 그냥
어차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거죠. 이제 네가 많이 벌면 차라리 나가서 일하는데 어떻게 보면 쥐꼬리만큼 벌어오는데 쥐꼬리만큼 벌어오는데 뭐 내가 힘들다 약간 이런 거죠.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 들었는데 뭐 지역마다 좀 다른데 뭐 인천에서는 200 그리고 뭐 목동에는 400인가 뭐 그렇게 벌 거 아니면 그냥 애 키우는 게 낫다라고 진짜요? 본인들끼리 얘기를 하신대요. 그 육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아이를 키우는데 그만큼 돈을 드는 건 아닌데 그 육아 도우미를 사용하는 게 그렇지만 뭐 여러모로 했을 때 그 정도 벌 거 아니면은 집에서 그냥 육아하는 게 낫다라고 본인들끼리 얘기를 하신대요. 그 육아하시는 분들끼리. 그 얘기는 혹시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기반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왜냐면 저는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어가지고 대출도 갚아야 되고 핸드폰 요금도 내야 되고 뭐 공과금도 내야 되고 하니까 당장 수입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지금 씀씀이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되게 괴로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스마일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런 얘기 저 지금 처음 듣긴 했는데 스마일님 얘기 들으니까 스마일님네 부부는 왠지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안에서 해결을 하시고 50만 원 벌면 50만 원 안에서 해결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혹시 맞으세요?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네, 저희 와이프 네 마인드가 그거예요. 그냥 300만 원 벌면 300만 맞게 살면 되고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맞게 살면 된다. 물론 나가는 돈은 있겠지만은 이제 나머지는 이제 줄여가면서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네. 근데 이게 전제가 좀 다른 게 마르타님은 히딩크족이시잖아요. 히딩크족이요, 그렇죠? 전 아직도 배고프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키운다라는 이 전제가 없으시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것 같고 만약에 네. 저는 뭐 아직 결혼도 안 한 싱글이죠. 싱글이지만 뭐 제가 결혼을 해서 한다면은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뭔가 아이를 키우는 데는 그냥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이에게 쏟아야 되는 시간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딩크족으로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제가 없기 때문에 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놀라운 통찰력. 어떻게 일주일만에 이렇게 성장해서 오는 거죠? 네. 네. 진짜 놀라우네요. 그러면은 육아 얘기가 슬쩍 나왔잖아요. 그 지금 스마일님 그러면은 기본 직장인 루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렇게 하시는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거 맞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맞벌이 부부시니까 일해야 되고 그다음에 살림해야 되고 육아까지 하면 진짜 정신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주일 루틴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부부싸움 애가 생기면 부부싸움 필수라고 그러던데 맞아요. 그렇게 들었어요. 부부싸움 혹시 뭐 생기거나 아니면 안 하게끔 지혜롭게 일 분배하는 그런 거 있을까요? 네. 제가 평일에는 이제 아들 등원을 시키고 네,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아들 하원 시키고 네, 저녁 준비를 하고 저녁을 먹고 이제 원래 아들 이제 TV를 보여주거나 그래서 막 그러면서 막 청소도 하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우선은 그건 나중에 미루고 요즘 운동을 같이 나가요. 제가 이제 1일 1만 보라고 해가지고 항상 아직도 하고 있는데 아들이 한 5,000보 걷거든요. 와. 장난 아니다. 몇 살이죠? 5살이요. 네. 5살인데 5,000보 가능해요? 저보다 낫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이제 자유의지는 아니죠. 사실. 아빠가 가니까 따라가는데 근데 버티고 이제 오히려 잠을 좀 늦게 자는 편인데 그걸 하니까 잘 자더라고요. 그렇죠. 애들 힘 빼야 잘 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는 자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빨리 자니까 좀 자유 시간이 좀 생기고. 그다음에 저희 와이프가 주말에도 근무를 하거든요. 평일에 이틀을 쉬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게 다는 아닌데 이제 저 유리한 쪽으로 쓴 거고 이제 주말에는 이제 일을 하시니까 제가 독박 육아를 하고 이제 교회도 제가 원래 코로나 전에는 데려갔었고 이제 교회 끝나고 이제 좀 거기서 좀 교제 좀 나누다가 이제 와이프 퇴근할 때 같이 뭐 그런 식으로 움직였던 것 같고 여기서 부부싸움 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보다 저는 부부싸움 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현자 모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부부싸움 안 하려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보다 이제 부부싸움 하지 않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고 이제 뭐 제가 굳이 분배하자고 하면은 이제 힘쓰는 일은 이제 남편들이 보통 하고 이제 힘 덜 쓰는 일 아내분이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서 안타까운 건 이제 근데 이제 남편분들이 힘이 없으시면 이제 부인한테 맞기 싫어서라도 하셔야 되니까 이제 대한민국 남편들 화이팅입니다. 근데 들으면서 느낀 게 정말 이게 정말 리얼 슈퍼맨 아닙니까? 저 지금 놀랐어요. 독박류가 들으셨어요? 방금? 네네. 왜냐면 네. TV에 나오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 방송에 나오는 그 남자 연예인들이 육아하는 건 정말 꿈 같고 뭔가 그런 거지. 사실 현실은 이게 현실 아닌가요? 슈퍼맨들의 현실. 그러니까요. 저 질문 생겼어요. 그 아침에 그러니까 아기 등원시키고 그다음에 하원까지 맡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몇 시 출근이세요?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이세요? 아기는 몇 시 등원이고 몇 시 하원이고요? 원래는 보통 10시 이제 등원하고 이제 보통 한 3시쯤에 하원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희 아들은 이제 고생이죠. 그렇죠? 우리 아들은 이제 제가 8시 30분, 40분에 이제 등원을 해서 제가 8시 반쯤에 오니까 거의 꽤 오래 있죠. 네, 사실 아들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보면 버텨주니까 그리고 재밌어 하고 그러니까 가끔은 막 울기도 하는데 또 막상 들어가면은 이제 친구들 있으니까 재밌게 놀지 않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선생님도 잘해주시고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옛날부터 되게 사회 적응이 되게 빨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있을 때는 막 엄마 아빠 울다가 이제 또 들어가면은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갑자기 네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가가지고 쟤 뭐지? 잘 크겠네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지금 이게 등하원 시간하고 왜 여쭤봤냐면은 전 이게 딱 지금 대한민국 그 맞벌이 부부들의 기본적인 시간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전에 이제 있던 회사에 유부녀 차장님도 처음에는 회사에 요청을 했었어요. 사실 이제 남편이 출퇴근 시간을 이제 조정을 못 하니까 자기가 이제 좀 조정을 해달라고 이제 위에 말을 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다 하면서 이제 잘렸어요. 그 얘기가. 헐, 네, 회사 그 잘렸다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장님이 이제 회사에서 펑펑 울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 시어머니한테 이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애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유치원 이제 등원하고 하원하고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저는 혹시 스마일님이 이제 좀 늦게 출퇴근을 하시나 해가지고 여쭤봤는데 좀 마음이 먹먹하네요. 애도 안 됐고 부모님도 안 됐고 뭔가 마음이 먹먹하네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육아 시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몇 살, 5살인가? 뭐 제가 지금 대상이 아니라서 그 디테일까지 잘 모르는데 5살 이하인가 아무튼 몇 살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들은 육아 시간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총 시간이. 근데 하루에 2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2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퇴근이 5시면은 3시까지만 일하고 나머지 2시간 육아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네, 애를 받으러 가시는 거죠. 남자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자 선생님들도 그렇고. 근데 어떤 선생님은 앞뒤로 1시간씩 써요. 그래서 출근을 뭐 1시간 늦게 하고 그리고 퇴근을 1시간 빨리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행정직이셔가지고 그게 가능하죠. 교사들은 뭐 수업 시간도 있고 예를 담임이라면 애들을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제도가 뭐 어쨌든 공무원에서는 잘 되어 있는 거죠. 국가적으로는. 근데 일반 회사들에는 이런 것들이 양해 구해지는 게 좀 아직은 어려운 사회인 거죠.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회사가 3명이 할 일을 둘이 나눠 할 때가 많아요. 에휴. 그러니까 하나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3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좀 사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막 그 육아 때문에 자꾸 이렇게 빠지시고 이러면 솔직히 저도 이렇게 고운 눈으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왜냐하면 제 일이 늘어나고 전 야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배려에 기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뭐 충원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사회적인 숙제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정말 최근에 학교에서 깜짝 놀랐던 게 그 저희는 점심시간에 무조건 애들을 데려 올라가서 밥을 혼자 못 먹는 애들도 있어서 밥 먹여야 되고 그리고 막 뛰어다니고 이래서 식사할 때 지도를 해야 돼요. 근데 저랑 친한 선생님이 최근에 그 임신을 하신 거를 소식을 듣긴 했는데 제가 그냥 사실 무심한 편이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쪽 반에 그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들이 그 반 아이들을 식사 지도를 하는 걸 몇 번을 봤어요. 처음에는 뭐 출장 가셨나 아니면 뭐 조퇴를 하셨나 뭐 병가를 쓰셨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의 매일 다른 선생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여쭤보진 않은데 좀 예민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뭔가 입덧을 심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분명히 그러고 나서 그 선생님은 밑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배려가 돼서 뭐 부담임 선생님이나 뭐 다른 선생님들이 지원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서 저렇게까지 지원을 해준단 말이야? 좀 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지원이 되는 걸 보고 점점 이렇게 또 변해가는구나. 좀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우기에 그리고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변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러네. 되게 좀 희망적인데 그러면 스마일님 만약에 아기가 아파요, 갑자기 아프거나 아니면은 뭐 급히 데리러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막 유치원에서 애가 갑자기 뭐 시야를 해가지고 바지 갈아입혀야 되는데요. 막 이런 상황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전에 그 차장님이 그러는 걸 봤기 때문에 혹시 애한테 문제가 생겨가지고 급히 가야 되는 경우 있나요? 어린이집에? 네,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스마일님이 가세요? 네, 제가 가까워서 가고요. 아. 네, 와이프는 이제 서울에까지 출근하니까 저는 이제 같은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고 그냥 뭐 바지 오줌 싸는 거는 네, 그냥 흔한 일이어서 그냥 네, 여벌 옷이 항상 있어요. 네, 어린이집에. 그래서 그걸로 이제 갈아 입혀주고 끝나요. 네. 그러면은 제가 스마일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캐스팅 하자고 할 때도 그랬고 신기했던 게 지금 스마일님이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애에 대한 케어나 이런 것들 저는 아줌마들이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많이들 그러죠. 여성분들이 하는 걸 많이 봤는데 혹시 스마일님 주변에 스마일님 같이 독박 육아도 하고 그다음에 애 케어를 하시는 전적으로 하시는 그런 아빠들 많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그럼 스마일님밖에 없어요? 우선 제 주변에 결혼하신 분이 많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육아 말고 그냥 뭐 집안일 이런 거는 하시는 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육아까지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런 거죠. 약간 반대가 된 거죠.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남편분들이 이제 뭐 승진도 해야 되고 이제 직장도 더 좋다고 해야 되나? 뭐 좋고 하다 보니까 아니면 또 이제 가오를 좀 차리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제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냐 막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뭐 이제 와이프분들이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이 갔었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우선 멀어가지고 그냥 가까웠으면 오히려 갔을 텐데 서울이고 저는 이제 항상 어린이 근처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는 게 더 편하고 저는 차도 있고 이제 와이프는 차가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차가 있었으면 와이프도 좀 뭐 한 30-40%는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제가 회사 일도 뭐 지금까지도 항상 좀 프리한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스스로도 이제 사장님보다 위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동등함을 취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저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뭐 사람이라 눈치가 있으니까 가야 될 상황이 아니면 당연히 뭐 와이프한테 연락을 하겠지만 그냥 뭐 운 좋다고 해야 되나? 항상 상황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뭐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을 저희가 대본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대본이 아니라 사실 질문 위주로 흐름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마르타님께서 질문을 쭉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생각처럼 지금 잘 안 풀려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지금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질문이 생겨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신기하네요. 되게 저 처음 봐요. 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님은? 육아빠. 네, 저 뵌 적 있죠. 주변에 있었어요. 다 좋다.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보통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결혼을 자기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느낌이죠. 약간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담배 이렇게 피면서 야, 너 이런 거 배우지 마라. 이러는 약간 허세 부리는 것처럼. 근데 물론 그 결혼하고 육아하고 하는데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겠죠. 제가 모르는 그들만의. 근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결혼하지 마라. 뭐 결혼하면 진짜 힘들다, 헬이다. 무덤이다. 라고 말할 정도까지 이렇게 힘든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 스마일 하자님이 더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또 결혼 안 입장에서 이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마음인가요? 저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동의는 하지 않고요. 결혼을 하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저는 왜냐면 오히려 결혼을 해서 제가 좀 더 약간 사람이 변했다고 해야 되나요? 변했으니까 이런 말 하겠죠. 이제 좋게,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좋게 변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걸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가 변화했다기보다 이제 상대방이 변했다고 생각하겠죠. 네. 뭐 그러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거 남탓 내탓 뭐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사랑할 각오, 약간 희생할 각오 없으면은 이제 결혼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 네, 저도 물론 희생을 많이 못했는데. 그럼 미곰님은 결혼 생활 되게 잘하겠다. 희생하는 성격이시잖아요. 결혼해봐야 알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결혼 전하고 결혼 후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예.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남탓 안 하면 된 것 같아요. 예. 남탓 할 것 같으면 그냥 내가 하나 더 하고, 내가 더 뭐 이거 만약에 청소 안 돼 있으면 내가 청소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고, 뭐 빨래 안 되면 빨래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이게 네, 이제 반대예요. 사실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네, 자꾸 무슨 이렇게 사랑꾼인 것처럼 되는데요. 재미없어. 끊어요. 끊고 딴 갑시다. 그러니까 제가 사랑꾼은 아니에요. 사랑꾼은 아니고 이제 표현도 많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와이프가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가족끼리 그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제가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느낀 거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러니까 항상 뒤돌아보면 느끼죠. 항상 그냥 그때는 당시에는 몰랐지만 뒤돌아보면은 나를 많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있구나, 희생을 많이 해주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 느꼈을 때 나도 좀 더 희생을 해야겠구나, 사랑을 해야겠구나라는 걸 느끼지만 사실 행동은 못하죠. 네. 그게 네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근데 조금이라도 행동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남한테 막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곰님이 저번 화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뭔가 그리스도 향기를 스스로 나타내면 사람들이 그걸 맡고서 나도 한번 그리스도 예수님 믿어봐야겠다 이런 느낌인 것처럼 결혼 생활도 뭔가 내가 희생하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느낄 수 있게끔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와이프가 대단하고 생각이 들고 네, 저도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재정부 장관의 힘이 무섭습니다. 스마일님의 열띤 변론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스마일님이 사석에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육아하면서 예수님 사랑을 깨닫는다. 저 이거 진짜 재밌었거든요. 이 얘기 듣고. 어떤 면에서 그런 거 느끼셨어요? 제가 말을 조금 잘못 전달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사과를 드리고요. 근데 조금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자식을 낳아봐야지 부모님 마음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자식을 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약간 이러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언제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아파가지고 정말 아파할 때 정말 저도 진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거든요. 왜냐면 내가 대신 아파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파할 때가 있어요. 정말 뭐 진짜 열이 많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애가 진짜 평소에는 막 웃고 다니던 애가 막 이제 막 거의 막 기운이 없다거나 네 기운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앵앵거리고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내가 아파할 때 얼마나 아파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서 좀 되게 약간 벅차오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아이가 좀 사고를 치고 말도 안 듣고 하면 그 당시에는 좀 화가 많이 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사랑스럽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 보실 때 진짜 말도 안 듣고 맨날 진짜 지멋대로 살고 화가 나시겠지만 딱 뒤돌아보시면 그래도 쟤는 내 자식이야. 내가 정말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은 정말 네, 너무 기분이 좋고 뭔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사랑하실까라는 거를 네 많이 느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너무 당황한 게 스마일 하자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마르타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계세요 지금. 갑자기 내가 지금 쟤들이 막 생각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렇게 모자란데도 사랑해주시고 그쵸. 마르타님 눈물을 쏙 들어가게 할 만한 질문을 하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딩크족에서 빠져나오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진짜 눈물 쏙 들어갔어요 지금. 아니요, 저는 이렇게 성숙하게 누군가를 양육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직은. 그래서 마음 안 바뀌었고요. 이제 눈물 들어갔으니. 저는 네. 스마일 하자님이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기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성숙되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성장되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는 고난 뒤에 따르는 성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스마일 하자님이 육아의 분명 좋은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힘든 부분도 분명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의 스마일 하자님을 저희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어쨌든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거든요. 저는 마르타님의 그 딩크 생활을 정말 존중을 하는데 분명히 이런 좋은 점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언제든 변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히딩크 될 줄 알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시간 돌려가지고 싱글일 때 돌아가 볼게요. 혹시 스마일님한테 신앙은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끔 막 이렇게 옛날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교회 얘기 다니셨던 얘기하시면 좀 맹목적이신가? 막 이런 신앙생활 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여쭙는 건데 미곰님한테도 신앙은 어떤 거예요? 저한테 신앙은 뭐 나중에 좀 제 신앙적인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방송에서. 그 언제냐면 저희가 준비하신 게스트 갑자기 빵꾸가 나면은 제 신앙 감정을 한번 채워보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한테 신앙은 그냥 삶, 죽음 같이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음도요? 네. 제가 신앙적인 얘기를 정말 임팩트 있게 짧게 얘기해야 되는 순간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는 죽기 싫어서 하나님 만나러 왔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죽어도 된다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데려가셔도 물론 제 소중한 사람들한테도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 데려가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삶과 죽음이 같이 공존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스마일님은요? 네, 저 예전 신앙생활은 사실 제 삶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른 신앙으로서의 전부가 아니고 정말 맹목적인 신앙, 종교 중독적인 신앙으로서의 전부였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석했거든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철야예배, 주일 낮예배, 석양예배 풀참했고요. 네, 음악은 거의 찬양이 80-90%를 들었고요. 네, 교회에서 봉사는 1인 4사역, 네, 성가대, 찬양단, 교사, 부서 임원까지 해서 교회에서 이제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 하나였죠. 네, 그런데 뭐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반대되는 신앙관을 가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했던 거지,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항상 신천지나 지금 교회나 비슷한 게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천국 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잘 되는 거 아니지만 이제 죽고 나온 이제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잘 되려고, 이제 천국에선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지같이 살지만 천국에 가서는 이제 반석 위에서 뭐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편에 살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 가서는 더 뭔가 모든 사람이 더 같이 행복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는 못 살지만 거기서는 내가 이제 거의 이제 왕처럼 살겠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는 되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행복하고 다 같이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천국이라고 저는 요즘 들어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그냥 내가 잘 되고 내 주변 사람만 잘 되고, 사실 전도도 사실 주변 사람밖에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멀리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진짜 오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뭐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막상 뭐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종교 중독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게 달라진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미곰님 혹시 내가 그렇게 맹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스스로가 느낄 정도로 신앙생활한 적 있으세요? 스마일님 먼저. 변화된 계기는 사실 그게 와이프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 와이프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진짜 네네. 신기하다. 네네. 약간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든 내가 널 전도하고 말겠다는 약간 오기로 근데 그렇게 만났고 결혼까지 했고 그래 조금은 다녔어요. 근데 되게 힘들어하면서도 다녔었거든요, 와이프가.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말해줘요. 근데 그게 예배를 이제 인터넷 예배는까지는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에 나가다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냥 인터넷 예배를 같이 드리다 했는데 네, 그 교회 목사님이 네, 이제 불륜으로 불륜으로 네, 이제 그 목사님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목사님 불륜으로 아무튼간 이제 그 목사님이 없어지셨죠. 그 인터넷 방송이 없어지셨죠. 그래서 이제 와이프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충격받았겠다. 그나마 믿었던 아니 원래 마인드가 네. 그냥 굳이 사람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엄청 믿었으면 차라리 오히려 실망하고 나자빠졌을 텐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되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란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오히려 그냥 뭐 인간이 다 똑같지 뭐 이런 느낌이어서 그랬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팟빵을 통해서 이제 네, 응급처치라는 방송을 제가 듣게 됐고 와이프도 조금씩은 들었어요. 지금 안 듣지만 네, 그걸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신앙이 아닌데 맹목적인 신앙이 아닌데 정말 이거는 제가 33년 정도를 그렇게 살아왔는데 와 진짜 잘못 믿어왔구나. 그러니까 왜냐면은 항상 이제 보수적인 교회에서 정죄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맞아요. 만약에 100개 중에 100개를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10개도 안 해. 쟤는 왜 안 해? 그러니까 왜 안 할까? 라면서 약간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니 쟤 나랑 신앙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안 해? 쟤는 왜 주일날 빠져? 왜 헌금 안 낸대? 이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정죄하고 그러니까 같이 더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항상 앞에서는 이제 제 친한 척하고 막 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타입. 뒤에서는 뭐 헌금도 안 내, 뭐 주일도 안 지켜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분이 이렇게 변하셨구나. 저게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마음인 게 사람은 내가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하면 그게 정말 싫은 마음이 들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말할 때 율법을 지켜도 문제고 안 지켜도 문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안 지키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길을 알려주는 가이드라인 같은 건데 당연히 안 지키면 문제지만 지키는 사람한테 문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율법 지키는데 나 술 안 마시는데 너 왜 술 마셔? 전번에 그분처럼? 뭐 전번에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율법을 지켜도 문제 안 지켜도 문제라고 하는 건데 물론 우린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분명히 그 안에서 가야 되는데 그 정죄하는 마음을 의지적으로 내가 갖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스물스물 피어나오는 이 정죄하는 마음을 가라앉는 거를 의지적으로 내가 눌러야 되는 거죠. 그냥 편하게 두면은 다 여기 산탄종 발사하는 거예요. 여기도 정죄 저기도 정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쵸. 그래서 미국님은? 저는 하나님 처음 만나고 한 6개월, 1년 정도를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맹목적으로요? 네, 맹목적으로. 스마일님처럼 예배 다 참석하고? 아니요, 저는 정말 이 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얘기를 정말 좋아해요. 심플한 걸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하고 그게 제일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금요 예배를 나갔었어요. 오, 예. 주일 예배, 금요 예배 2개 나갔어요. 제 신앙생활 역사상 가장 많은 예배를 주에 드리던 그거였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그 금요 예배 드리는 거 분명히 제가 필요하겠지만 그 시간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 복음을 전하는 거 믿지 않은 사람들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한 6개월, 한 1년 정도는 금요 예배를 계속 나갔어요.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그렇구나.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구나. 그러네. 미곰님 얘기 아까 슬쩍 들어봤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다기보다는 좀 재밌다 그러기엔 좀 죄송하고요. 예, 되게 듣고 싶네요. 꼭 우리 게스트 펑크 나면은 꼭 미곰님 스토리 얘기를 풀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요. 제가 매해
술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기독교 방송에 자꾸 술 얘기하냐라고 말한 적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 말했으면 이 방송을 듣지 않겠지만 어쨌든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마시는 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스마일님이죠. 그래서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굉장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역시 문자적으로는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 중독이었을 때는 이제 술 담배는 죄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냥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술을 마시는 건 죄다. 죄를 짓는 일이다 생각했고요. 지금은 사실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희 장인 어르신이 술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위를 얻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술을 같이 먹고 싶은 거였는데 제가 이제 같이 먹자마자 이제 아파가지고 네, 술병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권하지 않으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네, 그게 요즘에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이제 비그리스도인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요즘에요. 그래서 뭐 술이 뭐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먹었겠지만 지금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한두 잔씩 마셔서 오히려 장인어른이 이제 교회에 대한 편견들을 더 버리고 교회 다녀도 이렇게 술 한잔 그러니까 제가 엄청 진짜 거의 이제 예수쟁이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별로 저를 안 좋아하시는 예수쟁이에다 술까지 안 먹으니까 더 안 좋아하시는데 이제 뭔가 그렇게 얘가 나 때문에 술 한 잔씩 마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쟤 때문에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볼까? 되게 좋다. 이런 뭐 물론 술 한 잔 마신다고 안 가시겠지만 그래도 네, 그런 노력을 해주는구나. 조금 노력을 하고 약간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단 이제 죄가 아닌 선에서 물론 술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갑자기 뭐 막 죄를 지으면서까지 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하시기를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일님이 알아서 이제 판단하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전에 미국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기독교인 술 잘 먹기 캠페인 이거 해보고 싶으시다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저는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술 먹지 마라 아니면은 술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오지만 중간에서 이제 잘 먹기 캠페인은 하자고 한 적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못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 그 미국님의 신앙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 탄탄한 구성으로 찾아뵈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할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지 술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신교죠. 개신교 안에서는 이 술이라는 게 정말 금지되어 있는 거로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본질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예전에는 술 마시면은 정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어떤 근거로? 성경적인 근거죠 사실. 술 취하지 말라인데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사실 술 한 잔 마셔도 뭐 나는 술이 세니까 술을 취하지 않아. 저는 한 잔 마셔도 술 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한 잔 마셔도 술 취하니까 당연히 죄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아까 전 술 잘 먹기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거는 약간 어감이 약간 너무 술을 권하는 약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목을 지어봤거든요. 좋은데요? 오 적극적이셔본데요? 그냥 컨텐츠는 이제 기독교인의 주도. 괜찮다. 기독교인의 주도. 그러니까 저도 사실 누구한테 주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게 어색해요. 사실 술자리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거 그러는데 이런 걸 배우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음식점을 갔었는데 어떤 분이 사장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장님 죄송한데 저 술을 물통에 좀 담아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 집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거기가 목사님이 단걸 오시는 집인 거예요. 진짜 재밌다. 그러니까 목사님 혹시 볼 수 있으니까 그 술을 이제 물에다 담아서 이제 그냥 물처럼 이렇게 드셨던 거예요, 그분이. 그런 분들은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떳떳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이 술이 죄고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마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실 때 술 취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누가 얘기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세요? 스마일아님? 아유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왔다고 무조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술이라는 게 물론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이 성경적인 맥락도 분명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한 말 다 하면은 그 뭐지? 사도 바울이 뭐 교회에서 여자들 나대지 말라 막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상황이 성경적 상황이 그랬던 거잖아. 물론 여자분들이 그때 당시 약간 문제를 일으켜서 그랬던 거고. 그리고 뭐 성경에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옷을 만들어 입을 때 그 원료를 섞으면 안 된다. 뭐 면 100% 이런 것만 입어야 되는데 나 지금 합성섬 입어. 그런 거니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왔다고 무조건 그것만 들이밀면서 얘기하기에는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 텍스트 하나만 따가지고 네. 예, 강조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저야 워낙 술이라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고 예전엔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정말 끝까지 먹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저번에 말한 것처럼 믿지 않은 친구들을 전하려고 하는데 술이라는 거에 전 부딪히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 거죠. 제 나름대로 말씀도 많이 찾아보고 성경도 계속 보고 그러니까 아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 말씀 잘 듣는 애들은 목사님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돼 있어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끝인 거예요. 그 이후에 본인이 더 찾아보고 왜 아닌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맞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한 명 봤어요. 지금 같이 임원하고 있는 분이 저와는 반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는 결국 여러 가지 신앙적인 설전을 하고 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냥 끝냈거든요. 틀린 게 아니다,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고님 진짜 성숙하신 것 같아요.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인생 3회차 같은데? 저희가 오늘 방송부터 오시는 게스트분들에게 질문할 고정 질문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스마일 님이 첫 주자가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마미곰의 이것이 알고 싶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마미곰이 알고 싶단가요? 우선 첫 주제가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머리가 엄청 터질 뻔했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을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마미곰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선 행복은 혼자서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행복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독교적인 의미를 붙인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좀 더 들어간다면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고정 질문 처음 하는 거라 네. 마르타님 혹시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인간 마르타로서 말씀드리면은 전 자기 개발하면서 나 스스로를 알아가는 걸 되게 행복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전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꽃향기가 나면은 꽃향기를 맡고서는 내가 이렇게 한번 내 안에서 순환이 되면서 내가 성장하는 기분이 든다. 그럼 나 행복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추상적인가요? 행복은 추상적인 거죠. 그렇죠. 그 미국님은요? 저는 엽떡에 소주 한 잔 때릴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최고죠. 지금 스마일님 그냥 무음으로 웃고 계시는데. 웃어도 되나요? 나 이거 왜 공부해 왔니? 진짜 재밌다. 나도 저런 거 내다 할까요? 제가 물론 굉장히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신 것처럼 듣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예요. 저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매운 걸 진짜 좋아해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라면을 끓이려고 라면을 꺼내는데 다 매운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캡사이신도 있거든요. 근데 엽떡은 매운 떡볶이잖아요. 그거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소주를 넣긴 했지만 소주는 고마운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고추냉이는 혼자 못 먹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초밥을 먹을 때 회의 비린맛을 고추냉이가 잡아주잖아요.
소주도 전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촉매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냥 소주만 먹으면 당연히 쓰고 하지만 다른 음식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삼겹살을 먹어. 삼겹살 얼마나 기름집니까? 많이도 못 먹고. 하지만 소주와 함께 먹으면 굉장히 기름진 거를 다 씻어내릴 수 있는 촉매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인간 관계에서 좀 더 가까워지게 할 수 있고. 네네. 그리고 저도 굉장히 소심한 편인데 사실 그렇게 술자리에 가면은 사람이 굉장히 좋아진대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구멍이 점점 다 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너무 좋아진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안에 있는 게 이제 쫙 나오네. 네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다. 술을 많이 먹을수록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제가 그 우스갯소리를 끼얹는 거고 행복은 하나님한테 있죠. 무슨 소리예요? 미국님 행복은 이제 소주 함께 하는 거. 아 진짜 웃긴다. 그럼 질문 두 번째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요? 또 그냥 식상한 거에 대답할까요? 진지한 거 말고. 개인적인 생각 하시면 돼요. 편하게 해주십시오. 네, 편하게. 네, 근데 아마 질문지를 안 줬으면은 진짜 식상한 대답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막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은 진짜 어디에나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로 빗대어도 다 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하나님은 약간 등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등대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배의 목표, 뱃길, 위험한 곳 따위를 알려주려고 불을 켜 비추는 시설이라고 되는데 하나님을 갖다 댄다. 하나님을 접목하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표고 내 인생의 길이며 위험한 길을 알려주시려고 항상 제 등 뒤에서 불을 비춰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멋있다. 그렇죠? 네. 멋있고 재미없었어요. 네, 농담이고요. 자. 다음 고정 질문은 어떤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고요. 근데 사실 질문 안 던지는 것도 문제지만 질문만 던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질문만 던지는 게 아니고 그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어렵겠지만요. 네. 아니요, 뭔가 생각할 게 많아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생각할 게 진짜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정 질문 4.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한마디. 목사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거 말고요. 네, 어차피 담임 목사님이 안 들으실 거거든요. 맞아요. 절대 안 들으. 천국 가시면 들으실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코로나 때 저희 목사님 은퇴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은 제가 인사 정도만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께 한마디 드리면, 저 목사님은 좋은 분이시고 열정을 다해서 목회하신 건 알아요. 하지만 지금 알고 계신 하나님은 지극히 일부분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은퇴하셨으니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진짜 천국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는 말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나마라도 말을 할 수 있어서 좋네요. 네. 이 코너 누가 생각한 건지 참 괜찮네요. 청취자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누가 생각했는지. 제가 했습니다. 드러내는 마르타. 그러면은 전 육아나 애한테 관심이 진짜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질문이 계속 생각날 정도로 되게 재밌는 방송이었어요. 막 아이 육아하면서 본인도 성장하시고 예수님의 마음까지 느끼신다니까. 미곰님은 어떠셨어요? 나중에 미곰 주니어 생기잖아요. 미곰 주니어 너무 귀엽다. 그렇죠? 미곰 주니어 잘 키우실 것 같은 이유기 뿜뿜하시나요? 저도 애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의외다. 애기한테 관심 없고. 네. 저는 그 질풍노도의 이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인데 애기들이 막 시끄럽게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하는 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엄하게 커서 어렸을 때 그렇게 뛰놀고 막 그런 적이 없어서 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제 자식이 태어나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내 자식은 좋아한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되게 뭔가 스마일님하고 미곰님하고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되게 잘 양육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정 질문이 사실 몇 개가 더 있는데 고정 질문은 저희가 시간이 좀 남을 때 서브로 질문을 해드리는 경우인데 지금
오늘 너무 풍성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녹음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고정 질문은 다음 게스트 오셨을 때 공개가 될 테니 다른 청취자분들도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스마일님 오늘 방송에 함께하신 소감 어떠세요? 네, 제가 최근 들어서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신앙관이 바뀌어서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디 피드백 받을 데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되게 신앙적인 피드백을 못 받았었는데 기상청을 통해서 피드백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방송이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를 네, 오늘 깨달았네요. 들을 때는 대충 하나보다 생각했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도 기상청 더욱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후원은 못 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댓글은 네,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혹시 오늘 오셔가지고 뭐가 좀 다르셨어요? 제일 다른 거? 그냥 저는 그냥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그냥 방송을 하는 줄 알았는데 우선은 네, 되게 전문적인 곳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를 느꼈고요. 사실 이제 뭐 이제 질문 같은 것도 사실 그냥 되게 즉흥적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좀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미리 좀 얘기해 주신 것도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지를 안 주셨으면 자 아무 말 대잔치로 이제 시작해서 아무 말 대잔치로 끝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됐고 방송을 들으면서 또 방송 들으신 분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도 생각해서 이제 다 같이 이제 더 성장하는 네,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뿌듯하네요. 뭔가 저는 숟가락만 넣는 입장인데도 되게 뿌듯해요. 다 미곰님의 편집 실력 덕분이죠. 그렇죠? 편집을 열심히 하고 싶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더 청취자분들에게 잘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죠. 여기서 얘기한 거를.